자, 이어서 뉴욕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희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한국은 이제 어제 한번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그 날에도 올라가면서 신고가 경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악재가 해소가 된 건지 궁금합니다. 3대 지수 흐름 어땠나요? 네, 뉴욕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건데요. S&P 500 지수는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고, 다우 지수는 지난 4일 멈췄던 행진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이 중동 불안 우려를 떨쳐낸 가운데 기술주가 오르면서 증시 상승을 견인한 건데요.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03% 상승했고, S&P 500 지수는 0.71%, 나스닥 지수는 0.60% 오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매그니피센트 세븐 빅테크 가운데에서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3개의 종목만 올랐습니다. 시총 1위인 애플은 조만간 공개될 AI 애플 인텔리전스에 힘입어 수년 만에 최대 규모의 아이폰 업그레이드, 이른바 슈퍼사이클이 뒤따를 것이란 기대가 다시 높아지며 1.67% 뛰었습니다. 시총 2위인 마이크로소프트는 0.66% 올랐고, 아마존은 1.34%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엔비디아는 숨고르기에 들어가 0.18% 밀렸습니다. 알파벳은 미국 법무부가 전날 밤 구글 분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 충격으로 1.53% 하락했습니다. 로보택시 데이를 하루 앞둔 테슬라는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 1.41% 내렸는데요. 테슬라는 내일 그동안 야심차게 준비해온 로보택시를 발표합니다. 국제유가는 어제 4.6% 급락에 이어 오늘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100년 만에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 밀턴이 플로리다주 상륙을 앞두고 있고, 중동 갈등 역시 지속되고 있지만 하락했는데요. 미국의 석유 재고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소식이 유가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지난주 석유 재고는 580만 배럴 증가한 4억 2270만 배럴로 늘었는데요. 시장에서 예상한 증가폭 200만 배럴을 압도한 겁니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 기준물인 브렌트유는 전일비 0.78% 하락한 배럴당 76.58달러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유가 기준물인 WTI는 0.45% 내린 배럴당 73.24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점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9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 자세한 위원들의 의견들이 나왔죠? 네, 오늘 미국 연준은 지난달 B컷을 단행하면서 금리 인하를 시작했던 9월 FOMC 의사록을 공개했는데요. 이례적으로 0.5%포인트 인하로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것을 두고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리 인하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인하폭을 두고는 0.25%포인트가 아닌 0.5%포인트 인하에 거부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반대 한 표로 알려졌었지만 이보다 많은 일부 위원들의 반대가 있었다는 뜻인데요. 당시 FOMC 표결권을 갖고 있던 12명 위원 가운데 미셸 보먼 이사가 반대표를 던졌었는데요. 보먼 이사는 0.25%포인트 인하를 주장했었습니다. 표결권이 없는 다른 연준 위원들 가운데 일부도 B컷을 반대했던 건데요. 의사록은 일부 참석자들은 이번 회의에서 목표 범위를 0.25%포인트 낮추는 것을 선호했고, 몇몇은 그런 결정을 지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속도를 놓고 연준 위원들 간 견해 차이가 있고, 이후 나온 고용지표 역시 예상보다 강력하자 향후 금리 인하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일각에서는 연준의 지난달 빅컷이 지나치게 과감했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실제 이후 공개된 고용 지표들은 미국 노동시장이 지난달 빅컷 결정 당시 우려했던 것보다 견조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9월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비농업 신규 고용은 전월보다 25만 4천 건 늘어서 6개월 만에 증가폭이 가장 컸었죠. 만약 9월 고용 동향이 FOMC 전에 발표됐다면 0.5%포인트 인하는 없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올 정도로 고용 지표가 좋았던 건데요. 이에 9월 고용 동향 발표 뒤 0.5%포인트 인하 기대는 사라지고 이제는 11월에 0.25%포인트 인하나 또는 동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패드워치에 따르면 11월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릴 확률은 0%고요.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은 70.3%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동결 확률도 이틀 전 제가 13.7%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29.7%까지 높아진 상황입니다. 오늘 연준 위원들 발언도 있었는데요.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도 이날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통화 정책을 너무 빨리 완화하면 전체적으로 과도한 수요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재촉발될 수 있다고 경계했는데요. 그는 서두르지 말고 금융시장 상황을 주시하면서 금리나 행보를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내일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은 중요한 고용지표와 물가지표가 하나씩 발표되는데요. 매주 발표되는 지표지만 고용지표를 주시하고 있는 만큼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를 확인해 견조한 고용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고요. 또한 인플레이션 지표인 9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발표합니다. 연준 위원들 발언도 이어지는데요.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리사 쿡 연준 이사 연설이 예정돼 있고요. 실적 발표로는 미국 3대 항공사 중 하나인 델타 항공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자, 연준의 금리 인하 분위기가 시시각각 바뀌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잘 체크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